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 상상에서 중대부고반을 맡고 있는 김호겸 선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간고사 때도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내신 기출 분석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중대부고는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 바뀐 것도 너무나 큰 요소지만 부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수업 방향을 많이 바꿨죠.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지 뭐 예상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중간고사 때 나왔고, 그다음에 기말고사에도 그런 식으로 내시겠다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중대부고반은 이제 부교재 위주로 EBS 전국연합 기출 문제집이죠.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문제집이에요. EBS에서 발행된.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원문항도 정말 수없이 반복했고, 그다음에 변형문항도 많이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대에서 기계랑 수학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치 개념 상상 학원에서 고1 중대부고 S반, 그 다음에 단대부고 A반, 그 다음에 연합실력반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1학기 기말 총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출문항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2학기 내신을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어떤 식으로 특강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중대부호 기출 문항별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유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단원에서 나왔는지,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뭐 크게 궁금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문항이 부교재 어느 단원, 어떤 문항 번호랑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쭉 다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놨고요. 한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영상을 스톱하신 후에 자세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항은 네. 총 22문항인데 객관식이 18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4문항이었어요. 근데 EBS 부교재가 19문항이나 연계됐고요. 그 다음에 3문항은, 한 문항은 이제 교과서에서 나왔고, 또 다른 문항 2개는 저희 주교재랑, 그 다음 다행히 테스트 봤던 거에서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아예 처음 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문항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문항은 이게 좀 뜬금포였어요. 다행히 제가 6월 12일 날 봤던 테스트 8번 문항에 거의 같죠. 어머님들 보시기에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풀었던 문항이라서 좀 다행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25개 교차점이었는데 여기는 16개여가지고 순서가 좀 더 줄었죠. 그래서 다행히 아이들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교재에는 없었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부교재가 생각보다 많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수업하면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막판에 가서는 갑자기 이번 기말고사에서 부교재 연계가율이 떨어지면 난 정말 너무 걱정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부분을 좀 인정해주고, 그래서 좀 기출 유형이긴 한데 부교재에 없었던 것들을 조금 같이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부교재 연계율이 여전히 너무 높았어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다 전부 부교재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부교재 연계 무당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지금 왼쪽 모의고사 문항은 1학년 학생 2명이고 2학년 학생 4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기만 했죠. 1학년 학생이 4명이 됐고 2학년 학생이 2명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자 수가 많아지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어려웠다는 생각이 딱 들긴 하지만, 또 열심히 제가 이 부분도 변형 문항 정말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문항 정도는 좀 해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부교재 변형을 했는데 오히려 좀 더 쉽게 변형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원래 문항은 1번과 6번 자리에 같은 색깔을 쓰는 건데
저는 이제 부교재 변형해서 1번과 5번이 같을 때 하면서, 그다음에 색깔이 같은 위치랑 같지 않은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수업을 했고, 15번 문항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나와서 이 부분도 잘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항이죠. 정말 어려운 문항이고, 근데 어려운 문항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많은 변형 문제를 줬어요. 많은 변형 문제를 주었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는 것까지 제가 예상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중대보고 선생님께서 Y축 기점으로 이제 왼쪽, 그러니까 여기 나 조건을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와 2사분면 위에서 만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위치 관계를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생각했던 지점, 이게 제가 100% 나온다고 했던 문항이거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입장감이집니다. 이것도 인제 100% 확신했던 문제고, 뭐 이건 누구나 확신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문제였고, 그다음에 부교재 중대보고서인 픽한 문항 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게 아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문항이 나온다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사실은 제가 진짜 준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너무 확연히 쉽게 나와 가지고, 확연히 쉽게 나와서 딱히 뭐 이걸 애들이 오히려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항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지점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다 없애버리시고 그냥 오히려 만나는 해에 기점을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교점을 아예 주고 시작해가지고 계산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교과서 문제가 나왔어요. 교과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막판에 중대보고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토너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듣고 정말 미친 듯이 준비도 하고 변형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그걸 안 내셨더라고요. 그걸 안 내셨고 그다음에 그냥 교과서의 맨 뒤에 있던 창의력 프로젝트라는 이렇게 한 장씩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단원 끝나면 거기서 나왔는데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그냥 시간만 충분했다라면 실수 없이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말고사가 출제가 됐고요. 뭐 올해는 아마 이제 부교재 연계율이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섣부르긴 하지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요. 2학기 때도 부교재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2학기 내신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름방학 때 부교재를 먼저 한번 미리 다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재를 여러 번 반복하고 변형 문제를 풀고 물론 다른 문항도 좀 풀면서 수학적 실력을 높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부교재 자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이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2학기 내신 대비 안내를 좀 해드리면 이제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까지 치러지면서 이제 1학기 내신 등급이 나오게 되잖아요. 먼저 내신 등급이 나오면 본인 학교에서의 중대부고에서 학생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 내가 전교에서 인제 몇 등이구나. 몇 등급이 나왔구나.'라는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쪼끔 인제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학생하고 재학생하고도 인제 상담을 다 진행할 거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이 정도 내신 등급이 나오고 내가 학교에서의 등수가 이 정도 나오니까" 물론 수학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제 방학 동안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내신 등급을 2학기 때는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까지도 미리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목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방학 동안 학교 부교재를 미리 풀어보고 오답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는 여전히 이제 부교재 위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 부교재를 80% 확인하고 기출 핵심 유형을 20%로 구성돼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후 클리닉도 역시나 강화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 방학 동안에는 인제 특강도 진행될 거고 특강과 정규 수업 사이에 클리닉도 진행될 거니까 그것을 좀 잘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제 맡고 있는 중대국어 S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화목의 수업을 진행하고요.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가 이제 정규 시간입니다. 근데 클리닉은 이제 제가 이제 방학 때기 때문에 1시 반에서 4시로 잡은 이유가 제가 그 전에 오전에 이제 특강을 해요. 특강을 하고 뭐 특강을 같이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듣지 않는 친구들이라도 클리닉 시간에 와가지고 미리 와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뭐 학생들이 더 바빠요. 저도 물론 방학 때 오전부터 너무나 바쁘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개별 클리닉 시간을 좀 잡아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특징은 중대부고 내신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는 정규반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부교재 EBS 올림포스 전국 연합 기출 문제집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공수투 개념 기출난제 유형이 제 자체 교재인데 더 코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숙제 교재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중대 부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강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를 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공수투를 하나 더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건데 제가 그럴까 봐 둘 다 깔았어요. 근데 공수투 핵육이라고 핵심 유형 기출 특강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화목에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1시간 정도 점심시간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1시 반부터 4시까지는 이제 클리닉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딱 7회밖에 안 돼서 이제 기출 유형 정리하기엔 딱 좋은 수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저희 학생들한테는 안내를 그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이제 외부 학생들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학원 데스크에 이제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수2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대수 특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 3회 강좌고요. 대수 기본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실력 심화가 있어요. 두 개가 깔리고요. 그래서 저희 개념 상상의 대표 강사이신 박지원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듀얼로 같이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애들을 챙기면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리닉 시간 같은 경우도 어, 박지원 선생님과 제가 같이 들어가고 조교 선생님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도 확실하게 다 받고 오늘 공부한 거 잘 이해됐는지를 확인할 거다 이런 약속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수 기본 실력 특강이 있고 마찬가지로 네, 넘겨서 보시면 네, 대수 실력 심화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 1시간 반씩 서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아, 네. 기본 실력에서는 제가 이제 개념이나 유형을 잡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심화반에서는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풀이를 하는 1시간 반을 제가 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듀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너무 짧아요. 여름방학이 너무 짧은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지 못하면 아마 이제 1학기 내신과 거의 비슷한 2학기 내신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제일 강조하는 게 뭔가 방학 동안에 점핑업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점핑을 하지 못해서 2학기 내신이 1학기 내신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머무른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학년 내신이 그렇게 되면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2학년도 3학년도 본인이 갖고 있는 학교에서의 위치를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2학기 내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기 왼쪽 하단에 보이면 이제 학원 전화번호도 있고요. 제 연락처도 개인 연락처도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뭐 어떤 학교 어떤 학생이다 아니면 중대부고 학생이면 중대부고 학생일 테면 중대부고 학생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